갈게요. 상사별곡 가겠습니다. 상사별곡 읽으면 그냥 읽는 순간 한 몇 프로 독해되냐면 한 80% 읽는 순간 독해가 돼요. 어렵지 않은데 조심할 것 딱 한 가지는 EBS에서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5에서 6줄을 전문 수록에서 빼먹었다. 근데 그 중에 한 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맨 마지막 한 줄인데 의도적으로 빼먹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맨 마지막 한 줄에 뭐가 들어있냐면 재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나올 때 그동안 나왔던 수많은 모의고사에서는 마지막 한 줄을 집어넣어서 재회에 대한 소망을 찾게 해놨는데 EBS에서 전문을 다 실어놓고 마지막 한 줄을 빼놨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못 봤던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조심하시고 중간에 또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선생님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알겠지? 상사별곡 이론 조금만 적을게. 제목에 있는 상사 보면 알 수 있겠죠?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는 성격이 지금 후기 가사가 맞아요. 후기 가사가 맞아서 전기에 나오는 강호가도를 얘기하는 가사랑은 되게 달라요. 전기에는 임금 아니면 자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후기 가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여성이 자기를 떠나간 남성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다면 뭐냐면 순수 연정 가사예요. 목소리 어쩔 거야. 순수 연정 가사. 그래서 순수하게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조들을 같이 떠올리시면 되고요. 조심할 게 뭐냐면 비유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아까 견효탄처럼 얘도 비유의 원관념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100% 시험에 나면 함정으로 내서 틀리게 할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어요. 수능에 나올 부분 예상할 수 있어서 선생님 요거 얘기해 줄 거고요. 또 하나 뭐가 나올 거냐면 잘 놓치는데 절대자가 등장할 거예요. 절대자에게 소망을 빌 거예요. 그래서 여성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자에게 소망을 비는 부분 보시고요. 비유 해석하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조심해라 라고 하는 부분만 조심해서 보면 된다. 거의 읽으면서 직독직해 할 거라서 완전히 빠른 속도로 한 번에 가겠습니다. 인간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 밑줄거 화자의 현재 처지 나와 있네. 독수공방이 더욱 서럽다. 서럽다 색칠 화자에 뭐 나와 있어요? 정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 상사불견 네모하겠습니다. 얘도 역시 현재의 처지가 돼요. 상사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불견,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워해도 보지 못하는 이내 마음 그 누가 알리 서리법 쓰였고요. 마음에 맺힌 시름 화자의 정성 나와 있고요. 정서 이렁저렁 허튼 근심 밑줄거 화자의 정서 나와 있죠. 후리쳐 던져두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뉘앙스겠죠. 자나 깨나 깨나잖아. 얘들아 요건 연세법 아니야. 왜냐면 순서를 바꾸어서 반복하는 거니까 요때 쓰는 말이 뭐예요? 반복, 변주 이런 말 쓰죠. 그쵸? 순서 바꿔놓은 거예요. 자나 깨나 깨나잖아. 님을 못 보니 가슴이 답답하대요. 한자성어 오매 불망 정도 뽑아내면 될 거고 어린 양자 색칠 누구 모습이겠어요? 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앳된 얼굴 어린 동안인가 보지. 어린 양자 고운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이 부분 시험 잘 나오는 부분 문제에서 어린 양자 슬래시로 끊어볼까요? 시각적 이미지예요. 님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고운 소리 끊어볼까요? 청각적 이미지죠. 님의 고운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눈에 암암, 귀에 쟁쟁, 음성 상징어도 쓰였어요. 맞죠? 암암, 쟁쟁. 뭘 보여주는 걸까요? 시각과 청각을 활용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움은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감각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감각이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듣고 싶다 님의 소리, 보고 싶다 님의 얼굴 어려운 거 없을 거고 여기에 무슨 법 쓰였을까요? 도치법. 할 수 있지 그치? 듣고 싶다 님의 소리, 님의 소리를 듣고 싶다가 먼저 돼야 되는 거니까 도치법 쓰였고 대구법 쓰였고 이 정도야 뭐. 비나이다 하나님 색칠 아까 얘기했잖아. 누구 나온다고 했어요? 절대자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한테 소망을 빌 거예요. 이제 보게 생기소서 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게 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생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불교에 윤회사상도 들어있어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우리가 생겨났는데 이런 뉘앙스니까 불교에 윤회사상 들어있고 무슨 죄로 우리가 생겨나서 그린 상사 한 대 만나 잊지 말자 백년기야. 여기 중요하다. 주의라고 적거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잘 봐라. 그리워하는 상사가 함께 만나서 야 우리 잊지 말자 하고 100년 기약을 했어요. 한 번 더 죽지 말고 함께 있어서 이별하지 말자 했어요. 그거 전부 다 언제야? 요거 전부 다 주의해라.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헤어지기 전의 모습인 거죠. 서로 사랑했을 때. 그래서 함께 만나서 잊지 말자
100년 기약했고요. 죽지 말고 함께 있어서 이별하지 말자 처음 맹세했던 건 과거에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여기 EBS에 없는 부분 칠판으로 그냥 한 번에 하세요. 천금같이 믿었는데 세상 일에 마가 많다. 뭔가 나쁜 일이 끼어있어 이별했다는 거죠. 만첩청산을 들어간들 어느 낭군이 날 찾으리? 날 찾을 것 같지 않으니까 만첩청산 역시 장애물의 뉘앙스로 해석하면 되겠죠. 산은 첩첩해서 고개 되고 이때 고개 역시 장애물이겠죠. 흐름을 보는 거예요. 물은 흘러서 연못이 되어서 장애물이죠. 오동추야 밝은 달에 조심할 거 이거밖에 없어. 계절적 배경 가을 들어있죠. 님 생각이 새로 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장애물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뒤에 가서 오답이 나올 확률이 되게 많아요. 잘 봐라. 그 다음 이 부분 천금주옥 귀바뀌고 세상일에 관계가 없다는 뜻인데 요거 보시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동동이 떠올라야 되는데 고려가요 동동 해석해볼게. 천금주옥 적지 마세요. 금 밑줄 거 금이잖아요. 옥 밑줄 거 옥이잖아요. 좋은 보석이죠. 나 이런 거 다 소용없어. 귀 바뀌야 관심 없어. 세상 일에 관계하랴 서리법 세상 일도 관심 없어. 동동 중에서 얘들아 몇 월령이 굉장히 좋은 계절이고 굉장히 흥성스러운 명절인데 님이 없어서 나하고 상관이 없어. 되게 좋은 날인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했던 게 몇 월달이에요? 8월달 맞았어. 8월달이 원래 계절이 채식풍속이 뭔데? 그렇죠.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8월달이 추석이었는데 님이 없어서 님을 모셔야지만 오늘이 가배로다라고 이야기하죠. 동동 수능에 안 나왔다. 오늘이 가배로다.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신나는 추석이지만 님이 없어서 추석 맛이 안 난다는 거고요. 연달아 바로 9월이에요. 9월에 그 유명한 김만중의 구운몽에도 나오는 그렇지 중앙절이잖아요. 이때 기억날걸? 국화술 먹고 국화전 먹고 하는 날인데 국화꽃이 집안에 들어와도 집안이 조용하다는 것은 원래는 굉장히 신나는 날인데 내가 지금 님이 없어서 세상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라서 이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무리 보석 좋으면 뭐에 관심 없어. 이유는 님의 부재에 세상 일에 관계 없어. 아무리 좋든 멋졌든 나하고 상관없어. 이유는 님의 부재 때문에. 그 다음 이 부분 주의. 얘들아 정말 조심해야 돼. 여기 근원이 흘러서 물색칠해나 물별표 완전 주의라고 적어놔. 물이 돼서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이 모여있어 매색칠 별표에 놓고 높고 높고 다시 높고 질문한다. 여기 매 밑줄 그어놓고 시험 문제 낸 다음에 장애물이라고 얘기하잖아. 다 낚여서 딸려온다. 잘 보세요. 매 앞에 뭐라고 써있게. 잘 봐. 사랑이 모여있어 산이 되었는데 산이 열라 높다고 이야기한 거야. 매는 뭐예요? 화자의 사랑이다. 완전 조심해라. 사랑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선생님 시에서 뭐라 그랬어요? 문장의 구조가 똑같으면 의미가 똑같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의 패턴이 똑같아요. 사랑이 모여서 매가 됐고요. 근원이 흘러서 물이 되어서 깊고 깊은 거니까 물 역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의 사랑이에요. 넘치는 사랑, 충만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 물과 이 매는 화자의 사랑이야. 아까 있는 물에는 뭐가 돼요? 이 산, 고개, 물은 장애물이었잖아. 문맥의 힘으로 실수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이야기했어. 그래서 근원이 흘러 물이 되어 있어 넘치는 사랑, 깊고 깊고 다시 깊고 반복 쓰였고 사랑이 모여서 산이 되어서 열라 높다 그랬으니까 화자의 큰 사랑을 비유하는 거다. 조심하라고 했어. 이런 사랑 무너질 줄 몰랐어요. 끊어질 줄을 그 누가 알았겠어요? 서리법 무너질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끊어지고 이별할 거라는 거 예상 못했다는 거죠. 고전 시가에 꽃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화홍 밑줄 그세요. 누구겠어요? 조물주예요. 조물주. 조물주가 뭐가 많아서 세음발라가 뭐냐면 시기가 많아서 맨날 나오잖아. 조물주가 시기에서 우리들을 이별하게 해놨다 나오고요. 귀신 밑줄거 귀신조차 희짓는다. 희짓는다는 회방 놓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조물주와 귀신이 우리의 사랑을 방해를 놓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일조난군 이별 밑줄거 현재 이별했어요. 소식조차 끊어졌어요. 오늘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랑 올까 어려운 거 없지.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세월 절로 간다 밑줄거 왜 밑줄 걷겠어요?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소년 청춘 다 보내고 시간의 경과 마찬가지죠. 옥빈 홍한 밑줄 그세요. 옥빈은 옷 같은 머리예요. 헤어스타일. 옥빈, 홍안, 여자의 빨간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합쳐서 예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규원가에도 예쁜 모습 어디 가고 그지 같은 얼굴이 되었다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 예쁜 모습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로, 쓸데없이 늙어간다고요. 이유는 님의 부재, 예쁜 얼굴이 쓸데없이 늙어간다. 오동추야 밝은 밤에 추우하게 잘 놓치거든. 조심해. 계절 가을 들어있어. 오동추야 밝은 다음에 밤은 어이 수위가며 녹음방초 저문 날에 해는 어이 더디가니요. 특별히
특별한 거 없어요? 대구법 정도 보시면 됐고요. 인의 상사 색칠하겠습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하트 하나 그려놓고 내 마음을 알으시면, 누가 알면, 님이 안다면 님도 응당 느끼는 바가 있을 텐데 넌 내 마음을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독수공방에 홀로 앉아 반야 잔등 쫄 거 없죠? 등 밑줄거 등불이 켜져 있는데 잔등하면 희미한 등불, 꺼져가는 등불 할 때 잔등이라고 해요. 독수공방 홀로 앉아서 화자의 처지 독수공방, 꺼져가는 등불을 벗을 삼아서 일총간장 썩은 물이 솟아나니 눈물 밑줄거 화자의 정서 나오는 거죠. 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가슴 속에 물이 피어나서 한숨 밑줄거 한숨이고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면 눈물이 바다가 되면 배를 타고 아니 가랴 그랬으니까 배 타고 갈 거야 서리법 쓰였고 설마 눈물이 바다만큼 과장법도 쓰였죠. 어렵지 않지? 서리법 과장법 쓰였고요. 한숨 끝에 물이 나면 님의 옷에 당기리라. 당긴다는 건 님의 옷에 가서 불로 붙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조심. 교태겨와 웃던 웃음 가로로 묶고 색칠하겠습니다. 교태가 아양이잖아요. 아양 떨면서 웃음 웃던 건 언제일까요? 과거라고 적어놓으세요. 과거 바로 함께 있었을 때죠. 선생님이 아까 두 줄 체크해 준 거랑 여기랑 같이 묶어서 요건 함께 있던 과거야. 교태겨와 웃던 웃음 생각하니 현재는 목이 맨다. 현재는 떨어져 있으니까 지척 동방, 동방 밑줄 그세요.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침실이에요. 침실. 여자가 있는 방에 지금 침실이 있는 거야. 어디에 있게? 지척 밑줄거 가까이 있어요. 매우 가까이. 이거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침실이 바로 옆에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어떻게 느껴지게 해요? 천리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천리는 물리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이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침실이 있으면 뭐해? 님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천리가 되어 바라보니 암암하다. 음성상승 한 번 더 쓰였고요. 만척천이 중요하지 않아? 만 개의 모습이나 되는 나의 얼굴이에요. 나의 얼굴. 그러니까 뭐냐면 님을 그리워하는 나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님을 그리워하는 다양한 나의 얼굴을 그려낸들 서리법 님 그리워하는 내 모습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이다. 중요하지 않아. 시험에 안 나와. 날개 돋친 학식칠 하게 되면 날아가다 아니 가랴 서리법. 그럼 하게 되면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님에게 갈 거야. 학 누구의 분신? 화자의 분신. 하게 되면 님에게 갈 거야. 산은 첩첩 고개 대고 물은 중증 흘러 근원되니 천지인간 이별 중에 나 같으니 또 있는가. 어려운 거 없죠? 꽃은 피어서 절로 지고 해도 다 저물겠다. 시간 경과 한번 또 나와 있고 초로 같은 인의 인생 초로 색칠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같은 비유가 쓰였잖아요.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내 인생을 뭐에 비유했어? 초로 풀에 맺힌 이슬에 비유한 거죠. 그만큼 허무하다는 거죠. 풀에 맺힌 이슬은 해 뜨면 금방 사라지잖아. 님과의 사랑이 쉽게 깨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로 못 죽는가? 우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죠. 규원가에도 나오잖아요. 남편이 집 나가고 안 돌아올 때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지만 마지막에 이리하여 어이하리 그러면서 전공우를 끌어안아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마음을 위로했었죠. 어쨌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어요. 바람 불어 구준비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한 밑줄 그어볼까? 바람 밑줄 그어, 구준비 밑줄 그어, 구름 밑줄 그어, 저문 날 밑줄 그어. 뭐를 보여줄까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매개체가 되죠. 정서 심화의 매개체. 화자의 지금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자연물들이죠. 화자의 심리를 보여주기 위한 자연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때문에 맞는 거야. 정서 심화의 매개체. 오락가락 빈방으로 혼자 서서 바자니며 왔다 갔다 하며 안 적어도 문맥의 힘으로 하세요. 혼자 서서 왔다 갔다 하며 님 계신데 바라보니 인의 상사 허사로다. 그리워하는 마음 허사로다. 왜? 못 만나니까. 공방미인 독상사는 옛날부터 있건만은 뭐예요? 미인이 독수공방하고 있어요. 혼자 외로워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있다고 하는데 나 혼자 그리나? 님도 나를 그리워하나? 해석 다 돼. 노류장화. 자, 선생님 비유 조심하라고 했죠. 여기 조심해. 시험에 나온다. 노류장화 색칠 완전 중요해. 노류장화 조심하시고 산계야목 조심하세요. 선생님 정확하게 짚어주는 부분은 꼭 기억해야 돼. 노류장화 할 때 류자가 무슨 류자냐면 얘들아 버들 류자고 화자가 꽃 화자예요. 길가에 누구나 꺾을 수 있는 버들, 길가에 누구나 꺾을 수 있는 꽃은 옛날에 주로 누구를 비유하는 말이었냐면 기생을 비유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노류장화가 누구나 꺾을 수 있는 수양버들, 벼들 류자, 화자가 꽃 화자여서 기생 즉
다른 여자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화자가 노류장화 꺾어들고 봄빛으로 노나? 라고 물어보죠. 꺾어들고 밑줄 그세요. 논이는가 밑줄 그세요. 주체는 둘 다 누굴까요? 네, 님이죠. 내 님이 다른 여자 만나서 논을 하고 지금 오지 않나? 라고 하는 거죠. 님에 대한 뭐를 보여줘요? 의구심, 의심 이거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자, 넘어가면 안 되죠. 이거 비유하는 거. 자, 가보자. 서경별곡에서 내가 질투하는 대상, 내 님에게 다른 여자 누구로 나와요? 죽을래? 빨리 얘기 안 해. 누구로 나와요? 대동강 건너편에 뭐예요? 꽃 나오죠? 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읍사에서 아내가 남편이 어디를 디딜까봐 두려워했었지? 그렇죠? 진대를 디딜까봐 두려워했었죠? 이 진대가 위험한 곳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도 할 수 있겠지만 질척질척한 곳, 다른 여자의 유혹에 빠질까봐 걱정하는 거죠? 한 번 더 규원가에 나오죠? 규원가. 규원가에서는 어디로 나왔게? 말을 해.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중요해. 적어놓으세요. 335 야유원은 어디냐면 335 짝지어가는 술집을 이야기하는 거야. 술집. 야유원 기생집. 여기에 뭐가 나왔단 말인가 적어. 세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기생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야유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장소를 얘기하면 진대랑 똑같은 게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세 사람, 꽃, 기생, 노류장화가 되는 거죠. 요 정도까지면 다 나오고요. 진짜 오버해서 하나 더 나오면 만전출별사라고 하는 고려가요가 있어요. 거기에도 다른 여자를 의미하는 게 있는데 너무 야해서 수능에 안 나올 거예요. 궁금하지? 자, 어쨌든 노류장화 꺾어들고 봄빛으로 논이는가? 날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나? 내가 생각해보는 거죠. 해석되죠? 근데 여기가 뭐냐면 산계 야몽이 뭐냐면 산꽝, 들, 오리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적냐면 여러분 여기다가 야생짐승이라고 적으세요. 야생짐승, 산꽝, 들, 오리. 몰라도 돼. 야생짐승이야. 누가 야생짐승을 길들여서 놓을 줄을 모르는가? 그랬어요. 물어보자. 누구를 비유하는 말일 것 같아요? 내 님은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야생 짐승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남자야.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내 님을 길들여서 꼭 붙잡고 놓을 줄을 모르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임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한 여자에게 있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남자인데 내 님을 어떤 여자가 길을 들여서 놓을 줄을 모르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님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무수하게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모의고사에서 얘를 물어보는 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얘만 무지하게 많이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야생짐승 같은 정착하지 못하는 내 님을 누가 붙잡아서 길을 들여서 놓을 줄 모르는가. 내 님이 노루장화 꺾어들고 봄빛으로 논이는가. 가는 길이 자취가냐면 오는 길이 무딜이라. 한 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쉬울 건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마지막 한 줄. 요거 한 줄은 적자. 이게 EBS에 지금 빠져 있어요. 예정이 있거든. 네모하고 색칠 다시 보게 해주세요. 완전 중요하죠? 재회에 대한 소망이 마지막에 들어있는데 요 한 줄이 빠져 있어요. 적어 놓으시고요. 예정이 있거든 다시 보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재회에 대한 소망 들어있고 여기까지가 전문이 되겠습니다. 순수 연정가사니까 어렵지 않고요. 하자의 정서, 자연물, 비유, 그 다음에 과거의 모습 이야기하는 거, 절대자에게 기원하는 거 여기까지 보면 다 맞을 수 있어요. 됐죠? 문제풀이 가보도록 할게요.